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있었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방송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아이랑 다퉜는데 네. 다퉜다기보다는 뭐 일방적 포격 행위 및 그런 행위였죠. 아이한테요?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뭐 레고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예. 저 잘해요. 잘하는데 장난감 정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잘하면 아이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밤에 그 레고를 밟아보시는 분은 알 텐데 깜깜한 그 마룻바닥에 있는 작은 레고가 내 발바닥에 찍혔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걸 보통은 예. 참아야지 하는데 이제 어제는 제가 밥을 좀 덜 먹어서 그런지 네. 잔소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이 떨어지셨구나. 그렇죠. 네. 목소리도 좀 커지고. 예.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평소라면 고분고분했을 텐데 이제 이 녀석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그 문 꽝 닫힌 거 보고 많이 생각이 드실 텐데 저 문을 열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어른스럽지 못했구나, 아빠답지 못했구나부터 이제 시작하고 이제 자기 반성은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네. 저도 이제 한국 남자의 표본인지라 네. 어떤 겉모습 막 이런 것도 있어서 뭐 이제 내부 갈등이 이제 있는데 이제 아내가 살짝 들어가서 아이랑 포랑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아이는 이제 얼굴이 많이 누그러져서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레고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특하기도 하고 솔직히 예. 내심 미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 미안한 마음을 아이가 이제 알길 바라지.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어? 이랬더니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너 문소리 꽝소리 나서 당황했지. 너 솔직히 겁났지 이랬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자기도 놀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현명하신 와이프.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오늘 저녁은 오늘 통닭을 사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뭐 그러려고요. 네네. 어제 좀 제가 좀 좋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정말 이거 민스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은 부모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분노를 너무나 잘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의 분노를 이렇게 삐뚤어진 행동으로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죠. 하지만 부모가 돌부처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와의 벽을 소통의 길로 뚫어주실 아주 멋진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김효선 코치님이신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3,000시간 넘게 영재와 학습 부진까지 다양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코칭해 오면서 이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서울시 교육청 1인 영재 상담사로 경기도 교육청 학습 부진학 코치로도 활동하셨고요. 2009년 수원교육청 주관 학부모 수기 대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수재 기록이 코칭하는 부모, 행복한 아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소통 코칭, 감성 코칭, 창의적 잠재력 코칭 강의도 하신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의 비행 시간처럼 3,000시간이라는 3,000시간. 네네. 오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선 코치입니다. 그러면 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뿐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 대상도 이제 많이 하시며 양쪽 입장을 참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네, 이제 맞아요. 많이 만나시는 거긴 한데 네. 어제 저의 트러블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사회자님이 그런 착잡했던 그런 심정들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저에게도 막 코치님도 내고 오는 밟아보신 적 느낌이 있나요? 한밤중에? 많습니다. 네. 네, 알죠. 네. 네, 그런데다 이제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얼마나 난감한 마음, 또 화난 마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내의 대화와 화를 풀고 나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레고를 정리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자님 자신에게 좀 답답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었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미안하죠.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이의 대견함보다는 저는 좀 미안함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강아지 때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이고. 깽 이런 얘기 들은 그런 느낌이죠.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러셨군요. 많이 지금도 지금은 좀 이게 뭐 아이가 치우고 뭐 그쵸. 오늘 하루 지났고 아침에 뭐 제가 등교를 제가 네. 시켜주니까 그랬군요. 예, 뭐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아이 마음에 그런 게 안 남길 바라죠. 솔직히 이런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자님 예. 얼굴을 보니까. 네네네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럼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이제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이제 저처럼 잔소리부터 나오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네네. 실제로 많습니다. 많겠죠. 네네. 왜냐면 부모님이 진짜 돌부처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될지, 네. 어떻게 아이에게 이제 왜 아이에게 내가 화를 내는지도 이제 네. 하면서도 이게 중단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걸음 아이들과 학부모님과의 소통, 대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먼저 그럼 소통이라는 것, 아이와의 소통, 대화 이런 거는 이게 뭔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게 무엇인지, 네.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네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소통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해 없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주로 그 인간이 사용하는 소통의 수단은 말과 행동, 그리고 목소리 등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소통 수단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정 같은 그런 마음이요. 그쵸. 감정. 감정.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 자체가 이 소통의 수단인 말과 행동과 목소리에 모두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머리가 미쳐요. 아니라 감정이라는 게 또 재밌네요. 네, 그치, 감정도 진심을 들어가고. 담은 감정이란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심을 담은 감정. 그렇죠. 감정이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불쑥하고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이 네. 무엇에 나타나느냐 하면 소통의 도구인 말이나 행동이나 목소리에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내가 아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소통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꼭 그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 가족 치료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사티어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건강한 소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야말로 정말 진정한 건강한 소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소통이란 이렇게 한번 정의내리고 싶어요. 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이 비록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 상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잘 전달받게 하는 것도 그것도 진정한 소통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내가 어떤 마음과 네.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네. 말과 어떤 행동 그리고 네. 이제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잘 전달되는 것, 이 진심, 그 있는 어떤 그 진심이 상대방에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게 소통이다. 네. 맞나요? 전달뿐만이 아니라 예. 또 이제 우리가 또 듣게 되잖아요. 들을 때 상대방이 만약 그 말과 행동과 목소리의 모든 것이 일치되어서 저한테 전달이 그대로 온전히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네네.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할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밸런스. 그러니까 예. 말할 때는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말 속에 그렇지. 어떤 감정은 놓치고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걸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소통이다. 네,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예. 그런 상태가 아닌 것들도 본인이 이제
그 온전히 잘 받아들이는 것. 어. 그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라고 말하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그래서 둘 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좀 아. 말하기부터 그런 말씀을 좀 부탁을 예, 드립니다. 아무래도요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비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코치님? 아, 왜냐면 이렇게 생각은 정말 이쁘고 잘해줘야겠는데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내걸 갑자기 새벽에 푹 밟았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네네. 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하고 레고 한 생각하고 방에 다르게 나왔을 때 그때는 음.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음. 궁금해하죠. 그쵸. 그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예, 같아요. 예, 예.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쉽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네네. 네. 제가요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요. 네. 얼마 전에 했던 그 고등학교 학부모님과 소통 강의를 했었던 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예, 해요. 예. 한 학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 가면 굉장히 말하기가 쑥스럽고 또 떨리고 또 진땀까지 나신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 상담이 아니라 당신 예예예예. 본인 상담하시네요. 네네네. 학부모님 강의였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잘 말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척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할까요? 아,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긴장해서 그런 걸까요? 맞아요. 예. 네, 아. 어떻게 보면 멋있는 척, 어떻게 보면 잘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잘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발목을 붙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전하고 싶은 의미에 집중해라. 그리고 편안하게 말해라. 예,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하나 핵심 한 가지. 예, 의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핵심 하나가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걸 전달하는데 이 아이에게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앉아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말인데 둘이 둘러 얘기하지 말고 다이렉트하게 얘기하라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자님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우리 민희태님 얘기도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냥 나 느끼는 거. 네네. 아까 예를 들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갔을 때 민희태님 문을 꽝 닫고 들어갔을 때 어떤 불안함이나 미안함을 느꼈다면 그걸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네가 들어와서 나도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네네네. 뜻이구나. 화가 나기도 있는 했지만 그대로. 한편으로는 네. 너한테 또 미안한 마음이 홍표 씨 말이 들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고수이신데요. 아 맞았습니까? 네네네네. 우와, 맞아요. 저 지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답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네. 방법상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듣기에 A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B라고 들었어요. 아 맞죠. 아, 오해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오해. 예, 예. 그 오해의 찌꺼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드리면 예.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 들어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네, 궁금해요. 너무 이게 직장 생활 팁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래 직원이 왜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뜻일 수 있는데 이게 상사가 듣기에는 반항에 왜요? 막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경우 그렇죠, 오해 그런 많죠.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잘 전달한다는 말은 즉 어떤 의미냐면 자신과 소통이 1순위로 잘 되어야 된다는 나 자신과 그렇죠. 솔직하게. 그런 의미인 거죠. 아. 왜냐하면 그 소통이라는 거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는 건데요. 네. 근데 자신과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군지 이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은 김홍표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있잖아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경우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음, 나의 장점이나 단점은 무엇인가? 네. 또 나는 무엇에 열정을 쏟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은 네. 이야기할 수,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어. 안타깝죠. 예. 그래서 네네. 이 부분 때문에 자신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와의 소통도 온전하게 주고받기가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치님 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자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거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거울 보고 얘기하는 나 자신에게 내가 가족들이 좀 떨릴 것 물어보는 같아요. 거. 어느 날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거울 보면서 넌 뭐 좋아하니? 그러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음.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산발적인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의미심장하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음.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해라고 하는 게 정리라고 하는 레고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음. 그날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 표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만약에 오. 인지를 하고 있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레고를 밟아서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우리 상사일 수 있고요. 분노에 오. 대한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 그럴 수 보니까 있죠. 제일 먼저 자신과의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인 아까 이제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솔직한 그렇죠, 마음의 그렇죠.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말하는 이 생각이 내 생각 맞아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 안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거울을 깨끗이 잘 닦는 작업이 소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거울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집에 계시는 이제 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네네. 학부모님도 요즘 집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세요. 맞아요. 굉장히 바쁘세요. 네. 학부모님들이 이제 네. 그러면 그 마음을 닦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아이와 잘 지내고 싶은데 첫 번째 단계가 나에 대한 완벽한 이해라니. 어떤 자기 성찰의 개념인가요? 코치님? 그렇습니다. 네네. 자기 성찰. 그래서 네. 자기가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네. 물어보는 방법, 자기 성찰이죠, 그죠? 네네. 근데 자기 성찰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예. 책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대화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네네. 나 자신에 대한 네. 심도 깊은 물음으로 네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하고 네. 소통하는 방법이 그 연령대마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뭐 나이대별로 할 수 있는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코치님? 뭐 어떤 비법이라든지 예, 비법, 어떤 어머님들이 쉽게 이러구나. 그러니까 우선 소통을 해서 제일 먼저 기본 전제가 자신에 대한 이해. 네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됐어 나에 대해 완벽해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하고 실전 소통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이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예. 3FI. 3FI. 네네. 3FI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F와 하나의 I잖아요. 예. 네. 이제 이때 F라는 거는 fact, 사실, 음. feel, 느낌이나 네. 감정. 네. 그다음에 또 하나 F가 하나 더 남았죠. 예. focus to needs. 그러니까 요구와 부탁에 초점을 맞추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I가 남았잖아요. 이 I는 항상 I 메시지로 그러니까 항상 나를 주어로 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3FI. 그러니까 주어가 옆집 아줌마가 될 필요도 없고 친구 엄마가 될 필요 없고 내 얘기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내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잘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거를 제시하는 거죠. 예, 코치님. 이제 네네. 아이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머리가 크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그 자녀들과 말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겠죠? 혹시 말할 수 있는 뭐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자녀 소통할 수 있는? 나이대별, 아. 학교급별. 네, 네. 네, 네. 그 잘 말하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3F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모님 입장에서. 네, 네, 네. 그런데 이 3FI라는 즉 나를 주어로 한 사실, 느낌, 요구, 부탁의 단계별 말하기가 달라지는 건 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급별로 똑같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화는 상황에 따라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만약 이제 사춘기가 슬슬 온다 아니면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거리두기와 3FI를 조화와 균형 있게 좀 더 세심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란 말은 분위기 보고 얘기를 시작하는. 맞습니다. 분위기 한마디로 보고, 말하면 네, 분위기 네네. 보고. 네네.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은데 팩트만 처리하면 상대방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녀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있구나. 네, 거리두기와 3FI를 이렇게 조화롭게 무조건 다가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심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분위기를- 좀 더 세심하게 사춘기다 하면. 네네. 그래서 거리두기란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친밀하다가도 서로 내보이기 싫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니 불편한 영역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극하지 그리고 말자.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입장에서는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게 눈치 본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방관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거리두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방관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놔두기만 네네.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지요. 네네. 그 아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면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거. 그러니까 물론 아이마다 다르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일 것 같아요. 잘 관찰하기. 그러니까 진로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관찰이란 단어. 관찰. 네네. 그래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에 네. 대해서 잘 관찰하세요. 애가 뭐 좋아하는지 맞습니다. 봐세요. 그러니까 그 관심하고 집착하고 약간 좀 다른 거죠. 다르죠. 잘해준다고 하는데 아이들 다르죠. 입장에서는 집착이 될 수 있고 맞습니다. 과잉 관찰이 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관하자니 또 무관심일 거. 그렇죠. 참 경계가 모호하네요. 뭐 하는데 이게 네. 이제 그 기준이 내 아이가 다 다르니까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관찰을 통해서 그 거리감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가정 분위기에 맞게 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는 3FI를 제가 지금 앞에다 적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상상해서 쓰는 경우가 이제 회사에서 큰일 나는 거고,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것도 이게 소통이 큰 문제거든요. 조직내에서. 네. 조직사에서 감정 표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안 하면 그게 골마요. 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거든요. 회식을 자주 해야겠네요. 뭐 그리고 이제 포커스 투 니드라고 하는 네. 그 어떤 필요에 대한 거. 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회사는 지금 A라는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 B 방향 보고 대화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I라고 하는 거. 나. 음. 김 부장 얘기 말고 네 얘기하라고 이거거든요. 이게 딱 들으면서 네. 이렇게 뭐 아이와의 소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조직 내 일반 뭐 이런 데서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3FI라고 네네, 하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 모델명 같기도 한데 다양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용도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급별 나이별로도 이제 그렇게 다르다 어떤 거리두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소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네. 물론 이제- 성향도 틀리고 뭐 네네. 표현하는 것도 많이 틀려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게 또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남녀의 대화 방식에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인정과 신뢰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대요. 남자는 아이들이요. 네네네. 예, 이제 남자는 여자로 남자는 예, 네. 예, 구분했을 인정과 때요. 네, 인정과 가치. 인정과 신뢰. 인정과 신뢰. 네네. 인정과 신뢰에 네. 중요한 가치를 둔다. 예. 근데 반면에 여자는 인정보다는 배려와 섬세한 상호작용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섬세한 상호작용. 네. 배려와 섬세한 상호작용. 예예예. 예. 이 부분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 예. 또 항상 무엇에든 그 예외는 열애가 있죠. 있죠. 열애가 네네. 있죠. 저도 이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아닌 사람이 있는데? 라는 맞아요. 생각이 본인이십니까? 네네.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같은 게 이제 딸만 키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난 이제 방송에도 한번 했는데 딸 네. 같은 게 문 꽉 닫고 아빠 미워 막 이런 애 어떤 상담 사례를 저희가 방송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보통 기본으로 하나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 이제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떠어떠하다고 말할 때는 굉장히 다각도의 그 방향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성격에 의해서 어떤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저는 코칭을 할 때 그 열정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열정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 방향으로 이제 네. 열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정을 펼치는 방향들이 굉장히 다각도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이들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무대에 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열정이 솟아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굉장히 열정이 솟아나기도 하고 네. 어떤 아이들은 그 고장난 시계를 고칠 때 열정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예, 어떤 아이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리더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것도 그런 부분만 있으면 열정이 나한테 샘솟는다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방향으로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세대별 간의 이제 소통 문제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세대가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 좌우 네. 세대도 있고 뭐 계층별 세대 문제도 있고 뭐 흑수저, 금수저의 뭐 소통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얘기가 많은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정리가 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대한 완벽한 이해, 완벽하지도 않은데 나와의 소통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이 남을 이해할 때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타인과 내가 소통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남을 몰라서 네. 소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통의 기본은 어떤 알미라고 하는 거, 네.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맞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저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마다 왜 굉장히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일수록 네네. 그 소통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고 광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의 아픔이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많이 했다 할 경우에 그렇죠. 그랬을 때 누군가의 아픔이라던가 내가 겪었던 맞아요, 아픔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소통할 수 있고 맞아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본인에게 확보했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그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게 내재돼 있다. 그런 거 맞습니다. 같- 또 이제 또 정리 정- 너무 잘하세요. 그 정리 사회자님. 그 아, 우리 뭐 네. 옆에서 밝혀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네네.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세월호 유가족들 손을 잡았던 사진이 이제 그때 막 떴었잖아요. 아, 그때 맞아요. 그건 것 같아요. 음. 아는 거. 네. 네가 많이 힘들구나. 그 사람 고통을 알아주는 거. 아는 거. 음. 그러니까 아. 그냥 사진 한 장에 사람들이 다 소통이 되는 걸 그 현장이 저는 없었지만 사진 한 장으로도 막 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소통이 아닌가. 사람에 그렇죠. 대한 배려, 그 나에 대한 이해. 그렇죠. 네네. 내가 너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말보다 눈 네. 보면 솔직히 또 많이 이해가 소통이 되지요. 솔직히 눈빛만으로도. 네네네네. 오늘 아마 방송을 정리하면 소통이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네. 타인에 대한 공감 통해서 진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
네, 그 네, 둘만의 네, 네. 거리를 맞아요. 좁히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게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예. 아, 선생님, 코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소통이라는 게 길이 하나일 줄만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 또 아이의 특성과 나의 성격에 따라서 길이 여러 갈래가 있고 그 길을 잘 선택해서 소통해야 된다는 걸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잘 듣는 법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